뉴스 브리핑.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브레오나 테일러 피격 사건에 대한 대배심 판결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대배심원단은 브렛 행키슨 전 경관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서 해고된 브렛 행키슨에게는 보석금 1만 5천 달러가 책정됐고 다른 2명의 경찰관들은 행정휴가 상태에서 내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브레오나의 가족을 대변하는 벤 크럼프 변호사는 이번 대배심 결정이 터무니없고 불쾌하다고 했지만 기소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이빌시는 최근 테일러의 가족에게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켄터키주는 노노쿠 수색 영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의 대배심 판결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발표 몇 분도 되지 않아 약 100명의 시위대가 시내에 결집해 정의도 평화도 없다며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고 외쳤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관련된 경찰관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루이빌에서는 경찰관 2명이 시위 군중 속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부상당했고 총격범은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약 100여 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등에서 거리 행진이 일어났습니다. 버팔로에서는 트럭이 시위대 속으로 뛰어들어 한 명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에 대한 대배심 판결 이후 시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들은 평화로워야만 한다면서 폭력으로 그녀의 기억이나 어머니의 기억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시위를 폭력으로 직접 연결했다며 비난이 일자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테일러가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애도하며 미국에서 정의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트위터에 우리는 노노쿠 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면서 브레오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수사관들이 조지아주 SK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 인근 주택가를 급습해 한국인 13명을 체포, 연행했습니다. 이들이 이스타 무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발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체포된 13명이 어제 저녁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혐의로 풀려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SK 측은 지난달부터 공사 현장 출입 인력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큐리티 규정을 대폭 강화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적법한 인력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무원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총살된 이후 화장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월요일 서명했다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개인 차량과 소형 트럭은 2035년까지 100% 무연 차량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35% 줄일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판매량도 가장 많은 곳으로 2019년에만 총 180만 대가 거래됐으며 그중 전기차는 15만 6천 대 정도였습니다. 핵주먹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박서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40일 남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슨은 트위터에 자신의 범죄 기록 때문에 평생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투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년간 복역해고 그로 인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요. 그가 거주하는 네바다주가 감옥에서 출소한 경우 투표권을 회복시켜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통산 50승 6패의 기록으로 지난 2005년 은퇴를 선언했던 타이슨은 오는 11월 28일 복귀전을 가질 예정으로 세계 복싱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와 부인 테레사 파슨 여사가 모두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조치됐다고 주지사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내외는 어제 트위터에 자신들의 상태를 상세히 알리고 괜찮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부인은 감기 같은 증상이 일어났는데 자주 대중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리주는 지난 주말 오자크 지역 호수에서 수십만 명의 오토바이족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고 이 행사와 관련해 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최소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가진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최근 사용한 것보다 한층 더 한국과의 우호를 강조한 표현이라면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해 과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현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문은 비건 부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대배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에 대한 판결인데요. 경찰관 3명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 3명 중에서 1명만 약식으로 기소가 되고 2명은 지금 아예 기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건은 지난 3월 13일 날 발생을 했죠. 브레오나 테일러는 응급 구급대원입니다.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이었는데 이 테일러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엑스보이프렌드가 마약 사범과 관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친구와는 이미 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의 집 주변에 이 남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제보를 이제 경찰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약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심증을 굳힌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테일러가 잠자고 있는 밤에 갑자기 이제 기습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테일러의 옆에는 옛날 남자친구가 아닌 새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밤에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놀라서 도둑놈이 들어온 줄 알고 총을 쏩니다. 총을 쏘니까 경찰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대응 사격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애꿎은 테일러만 총을 맞게 되는데 8발이나 무려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 테일러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또 경찰이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이 과정 중에 경찰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이 없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 1명 정도만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어서 좀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배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판결에 대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일시 당국에서는 테일러 가족에게 $1,200만 거액을 합의금으로 내주고 이제 합의를 보았죠. 소송을 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일러 가족과 그리고 가족 측 변호사는 이 해당 경찰관이 기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지고 난 뒤에 판결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시위대가 아주 들불 타듯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판결의 내용에서 바로 경찰들의 정당 방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이 노노크 영장이라는 것, 그것이 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지금 끝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노크 영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노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제 집행 영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경찰의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을 보장해주고 있는 아주 못된 법이다 해가지고요. 이 노노크 영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시민운동을 끝까지 벌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테일러 사건이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전에 있었던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만약에 피해자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경찰이 과연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그런 절교가 지금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같이 맞물려져서 전국적인 지금 시위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내내 전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필이면 지금 상황이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 또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라든가 이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집법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경찰 개혁 이걸 지금 굉장히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위가 좀처럼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이런 연방 의원들도요 지금 앞장서 가지고 끝까지 say her name, 그 여성의 이름을 얘기해라. 브레오나라는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제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측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법 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켄터키 주의 주 법무장관이 일 처리를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또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어제 루이빌에서 이 판결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게 시위가 지금 아주 커졌죠. 밤이 되면서 점점 더 커졌고 과격해지면서 군중 속에서 경찰을 향한 총격까지 일어났습니다. 경찰 2명이 지금 다쳤는데요. 다행히 목숨에는 뭐 큰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경찰 2명이 다쳤고 이 총격범도 그 자리에서 지금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2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너희 뒤에서 백업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를 해가지고 또 지금 이 사태가 지금 거의 뭐 정치 이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모든 게 다 정치화 돼버리는 거, 정치 이슈화 돼버리는 거 상당히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로 처리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보건 문제는 보건 문제로 언제쯤 이렇게 좀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날이 올지 정말 갑갑하기만 한데요. 모든 걸 다 정치화해가지고 정치인들 싸움박질 하는 데만 국민들 희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제발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사법정의가 구현돼야 하는 문제니까 사법정의를 구현하도록 좀 켄터키 주정부가 빨리 지금 잘못된 법안들은 개정하는 법안 통과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찰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이것이 정말 경찰이 잘못한 게 없다면은 국민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납득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 법무장관이 이날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요. 형법이라는 거는 모든 슬픔과 탄식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법은 법이라는 거죠. 법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성적으로 말이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도 마음이 찢어집니다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봤자 지금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를 않고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 행동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 나오면 왜 그런지를 이해라도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위정자들이 정치 싸움에 이런 것 우리 국민들의 목숨 가지고 정치 싸움 하지 말고 좀 이해시켜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요. 직원만 해도 뭐 2,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자금이 투자가 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주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서 지금 법적 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좀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끊임없이 잡음이 지금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코로나19가 그 안에서 공사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더니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는 불법 취업 현장이다 그곳이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려고 입국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했던 서류가 바로 이스타, 그러니까 무비자 방문 비자였죠. 그러니까 무비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관광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비자로 온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제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혹은 어떻게 잘못 가이드가 됐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스타로 그냥 들어와서 90일 동안 일하다가 가면은 되는 거로 알고 들어오다가 잡혀서 다시 추방을 당했는데, 어제요, 이 조지아주에서 또 13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에 있는 수사관들이 나와서 이 13명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공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잡아가려고 했는데 공장에서 못 들어오게 했죠.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영장 제대로 된 거 가져오십시오 해서 공장에는 못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수색해가지고요. 13명의 한인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한인이 다시 저녁에 풀려났습니다. 저희가 총영사관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13명 모두 어제 저녁에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발견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조사를 위해서 연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SK 입장에서는 지난번 5월 달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불법 취업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청업체들,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고 말 안 들을 경우, 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하청업체와 계약 깨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일일이 다 체류 신분 확인해서 일할 수 없는 신분이면은 아예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에서 수사관들이 나와가지고 검거를 하겠다라고 조사를 나온 그 이후에는 그 뒤에는 이 미국인들의 배경, 그 미국 근로자들 노조의 배경이 있거든요. 노조에서 이 국회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일자리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고요. 그 말을 들은 연방 하원 의원 더그 콜린스라는 지금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있는 의원입니다. 이 더그 콜린스 의원이 IC, 그러니까 그 이민 단속반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단속해야 된다. 조사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반에서 이 단속을 나오게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불체자 과연 고용했느냐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이스타만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게 불법이냐.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불체자 고용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측에서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는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아주 자체 운영 지침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체자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뭐냐면은 이스타, 그러니까 이 무비자 상태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판례가 좀 있습니다. 예외적인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특정 업무와 관련된 활동. 자, 특정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이외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입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나 기계를 설치하는 거, 이런 설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됩니다. 왜? 당연히 외국 거 물건 주문했으니까 외국 물건 설치하려면 그 회사 직원들이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스타로 입국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또는 수리, 고장났으면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자 따로 받고 기다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타로 그냥 빨리 들어와서 수리하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교육하는 거, 교육하기 위해서 오는 거, 이건 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한인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긴 합니다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이것이 이슈가 된 이후에 SK 쪽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명이 연행이 돼갔지만 그날로 바로 풀려난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발견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조사 행위였던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수사관들이 영장을 가지고 오지를 않고 그 인스펙션 노티스, 그러니까 노티스 오브 인스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우리가 조사하러 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라는 그 공지장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일상적인 조사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저희가 이 SK 배터리 공장 때문에 여러 번 신경을 쓰고 놀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놀라고 어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어제 석방된 풀려난 13명의 그 할인 근로자들 중에 정말 문제가 없어서 풀려난 것인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문제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구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더 확인이 되면 추가로 이후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한국 그리고 북한 지금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지금 냉랭하게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무원이 그것도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이 북한 해상에서 총살을 당하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해버렸다. 몸에 불질러 버렸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은 잡혀서 화장이 치러지기까지 무려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 북한의 중앙부처의 지시를 기다렸고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최고위선까지 이것이 다 보고가 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더욱더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랬다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화형을 시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조심해야죠. 아무리 그렇다라고 짐작이 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와대는 입장 발표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는데 꿈쩍도 안 하겠죠,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좀 얼어붙어 있는 전국이긴 한데 이렇게 더 힘들어지게 만들어져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유엔 총회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유엔 총회에서 특히 한반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국들의 이 수장들이 발표한 내용에 북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아무 얘기 안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얘기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 인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긴장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모종의 지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대화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남한 정부에서 똑바로 해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라, 사과해라 이게 한마디 하고 그거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 그래서 외교적인 압박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예전하고 다르다. 한국이 정말 선진국 대열에 올라있고 이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이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하고 남한을 무시하고 그냥 미국하고만 단독으로 얘기하면 다 되는 그런 과거의 습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구나. 북한 스스로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한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